네, 9월에 막바지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에 대해서 이제 9월에 증시 마무리 한번 잘 해볼까요? 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이항영 위원님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오늘은 좀 뉴욕 증시 분위기가 엇갈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히 AI 매수세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난주 AI 과열론을 잠재웠는데 이 셧다운 우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다만 앞선 코너에서도 많은 특집으로 저희가 다뤄드렸지만은요, 다섯 번, 여섯 번 있었던 과거 셧다운 시기에 주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줬던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1990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인데, 그때는 단 3일 동안 아주 짧게 있었는데요. 주가 5%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18년, 19년이죠. 마지막이죠.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연방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일시적으로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체국도 안 열었었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서 화장실이 청소가 안 돼갖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등 포함해서 상당히 길었죠. 35일 동안 지속됐는데 오히려 주가 6%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2% 올라갔다라는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변동성 지수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섯 번, 여섯 번 있었던 동안에요. 달러 지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포인트였는데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10년물 금리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저희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세상은 만원같이 얘기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있는 미국의 뉴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또 셧다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파이어하고 파이어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시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겠고 늘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은 결국 핵심은 이익과 큰 틀에서 보면 금리다. 그것이 결정력이 한 99%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네, 이제 셧다운 위기 구조 여러분들께서 좀 불안하신 마음을 좀 잠재워줄 오늘 코멘트였고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통적인 약세장을 이번에 잘 넘겼습니다. 9월 시장 이제 지나가고요. 2025년 10월은 과연 어떨까요? 과열 경고의 AI 그리고 거품론 이제 지속 이것을 또 이겨내야 될 겁니다. 10월에 이제 금리 인하 달이 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9월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많은 통계를 갖고 말씀드렸고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그때마다 그래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9월 상승도 괜찮았고 물론 9월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하루가 오늘 밤에 남았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대 지수가요. 사상치 효과에 다시 0.3%, 0.5% 수준을 붙어 있고요. 다우지는 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치 효과 수준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마음에 놓고 리스크를 갖고 가면서 레버리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약간은 다른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휴식은 짧고요. 상승은 긴 미국 증시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과거의 어떤 통계를 갖고 몇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웨더부시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스라든가요. 전체적인 타이트한 신용 스프레드 등을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크지 않다. 오히려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도 지난달에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요. 그럼 당연히 신규 주택 판매도 좋을 것 같고요. 세금 감면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또한 닷컴 버블의 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99년 같은 경우에는요. IPO 기업이 적자 기업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기업들 대부분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지금 50% 미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수합병이 그 당시에 진짜 많아갖고 버블이 많이 형성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는 투기적인 수요도 있었지만 펀더멘탈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주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뇌피셜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뇌피셜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쳐주질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비율이 높은 주식의 인덱스 같은 게 조사범위 있는데요. 그런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요. 2022년 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주식입니다. 모멘텀 주식이란 것은 퀄러티 주식이랑 반대 개념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간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밸류에이션 의미가 없겠고 그냥 강한 주식이 더 가는 그런 것들이 모멘텀 주식이라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정의하는데요. 이런 그 모멘텀 주식을 흔히 해서 고베타 주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모멘텀 주식이 S&P 500 대비의 상대 수익률은 거의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가가 밸류에이션보다는 주가가 그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좀 약간 위에서 볼 필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큰 의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의 수익률을 절대적으로 아직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3분기의 평균 상승률 0.75%였던 것이 1950년 이후 S&P 500의 엄연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가장 안 좋았는데 이번 3분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언제냐?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10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적으로 4.2% 올라갔고 상승 확률은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더 좋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여기 또 하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10월만 보면은요. 10월만 보면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늘 하루 남았지만요. 지금 9월까지 13%가 좀 올라갔습니다. 13.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9월에까지 13%가 올라갔을 때, 즉 9월까지 10% 이상 상승했던 모든 경우에 보면 10월의 상승률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반은 올랐고 반은 떨어졌다는 것이 되겠고요. 평균 상승률도 0.3%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와 상관없이 10월은 항상 어땠느냐? 10월은 평균적으로 1% 정도 올라갔지만 9월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10월이 반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4분기에는 이랬을 경우에도 4분기에는 오히려 상승이 더 컸습니다. 4.3% 올라가고 상승률은 83%. 즉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0월은 또 9월에 또 매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눈높이를 낮출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긴 흐름, 저희 방송의 특징은 길게 보자는 얘기인데요. 긴 흐름을 보면 12월까지 상당히 좋았고 연말까지 과거의 경험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은요. 12월 달에 최고 지수를 찍은 기억이 절대 다수로 단연코 1등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올해도 제 나름 생각하기에는요. 12월이 가장 좋은 높은 지수에 형성되면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약세장이라고 하죠.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11월, 12월은 왜 이제 연말 랠리를 대기하고 있고요. 자, 10월도 이제 9월과 같이 좀 탄탄하고 안정적이기를 그리고 저희와 같이 수익도 잘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간밤에 어떤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헤드라인 하나씩 살펴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껑충. 네, 오늘요 주가가 장중에 한 4, 5%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있네요. 네, 오늘 뭐 사상 최고가 수준 갔다 왔다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것에 최근의 의견이 다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면서 이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마침 도이치방크가요. 투자 의견은 기존에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50%나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의 상향에 대한 주요 근거를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표적인 웨이퍼 가공 장비 시장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경쟁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KLA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지 않다. 상대적으로 항상 비쌌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투자하기엔 낮춰진 것도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목표 주가나 투자액이 크게 올린 거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 굳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상 최고가 부근이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의 오늘 램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 아주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었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메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탄탄하고 저렴한 배당 성장주입니다. 사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종목들은 좀 배당률이나 배당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면에서도 관심인데 어떤 종목이 좀 주목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성장주만 선호하시더라도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디마디 좋은 주식들을 갖고 가는 게 맞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이 누가 뭐래도 교과서적으로 맞는 게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금이었습니다. 금이요. 금이 많이 올라갔다. 이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이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찍었다고 앞선 코너에서 설명 들으셨을 텐데 금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은행입니다. 은행.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인데요. 은행도 지금 사상 최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이 배당 성장주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적정 주가보다 좀 많이 싸져 있는 것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엔비디아나 팔란티 이런 것과 갖고 가시는 분이더라도 또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좀 저렴하게 보이는 적정 주가 대비 많이 저렴하면서도 배당을 늘리는 주식들을 좀 꼽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쪽에서 가장 전문적인 리서치라는 것은 모닝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도 계속 올리면서 주가의 상승 잠재력이 있고 그럴 때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정 가치보다 싼 주식을 찾아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올해 들어서 아주 재미없던 주식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브라운 포먼이 되겠습니다. 잭 데니엘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바로 그 술 회사가 되겠는데요. 현재 주가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적정 주가는 $40 수준, 현재 주가는 $25,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이제는 적정 주가 $104에 지금 70%에도 못 미치는 $69에 지금 불과한 나이키를 얘기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2.3%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겠고요. 기타 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맥주 하시면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통신 회사인 컴캐스트 등을 바로 같은 기준으로 인해서 배당을 올리면서도 적정 주가보다 싼 주식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7의 대형 성장주들이 거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뭐 조금 지급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건전하고 좀 탄탄한 저가 매수 배당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양효 위원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